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그린 책, 드라마, 영화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기억에 남는 드라마로 사마이 미완의 책상, 사마이 최후의 승자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에 인물의 이름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입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삼국지 최후의 승자, 최고의 승부사, 또 누군가는 이 삼국시대가 난세이다 보니 주군을 배신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최고의 배신자는 사마이이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난세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된 사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의 집안은 엄청난 명문가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요. 초안전쟁의 전설적인 명장 사마왕이 있고요. 고조부가 한나라 정서장군을 지낸 사마균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뛰어난 기질의 무인 집안이구나 싶은데요. 사마이의 할아버지 사마주는 풍채도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능하고 인품이 좋아 호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마방부터는 완벽한 문인 집안이 되어 청류 호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당시 명사인 이응과 곽태를 존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벼슬길에 나서 낙양의 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조조가 출사를 해서 항실 난관에 임용되었다가 20대에 낙양 부기로 승진을 했는데 조조의 승진을 도운 사람이 사마이의 아버지 사마방이었다고 하죠. 사마이는 179년 하남성 5년 효경리에서 사마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자는 중달입니다. 이 5년은 수도 낙양과 가까운 지역이죠. 사마이의 형제는 모두 8명으로 자를 말해보면 백달, 중달, 숙달, 계달, 현달, 해달, 아달, 유달 이렇게 다 달자 돌림으로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어서 사마 집안의 뛰어난 아들들이라는 뜻에서 사마팔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마방은 예의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함부로 앉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자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사마이가 진중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마이의 형 사마랑은 사마이보다 8살 위였는데 하남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마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버지 사마방의 자를 부르는 무례를 범했는데 사마랑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걸 보니 친부모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하며 따끔하게 말해서 손님이 사과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마랑은 12살 때 경서 시험을 봐서 동자랑이 되었는데요. 이 시험을 감독하던 사람이 사마랑이 또래들보다 훨씬 크고 건장한 모습이어서 너 12살 아니지? 나이 속인 거지? 사실대로 말해봐 라고 추궁을 했는데 사마랑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쪽은 대대로 신체가 장대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를 줄여서 일찍 성취하려는 것은 제가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며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집안이다 보니 사마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남다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진서에 어려서부터 빼어난 절조를 갖추고 많은 원대한 지략을 지녔고 학문에 박학다식하고 유교를 가슴에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은 사람이 남양태수 양준이 사람을 잘 알아보기로 유명했는데 약관의 나이에 이르기 전인 이 사마이를 만나보고는 비상한 그릇이라 말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네요. 청하 사람인 상서 최염은 사마이의 형인 사마랑과 서로 친했는데 사마랑에게 그대의 동생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오 라며 칭찬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똑똑했던 사마이 8살 때 소학에 입학해 공부를 했고 12살 때 효경, 논어 등을 공부했는데 당시는 황건적의 난 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공부에 전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이후 군학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 동탁이 낙양에 입성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이어 반동탁 연합이 결성되어
동탁군과 다시 전투를 벌이는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형 사마랑은 이대로 있다간 화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웃현의 그 수영 이소를 찾아가 민심을 진정시킬 방도를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이소는 나부터 살아야지 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사마랑은 가족을 이끌고 낙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 동탁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사마방도 나라의 관리이다 보니 이 천도 행렬 속에 끼어있게 되는데요. 사마랑은 겨우 그 행렬 속에 있는 아버지를 만났고 관리로서 천도 행렬을 떠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사마랑에게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동탁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눈에 아들이 발견되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동탁은 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무조건 첩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마랑은 결국 동탁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동탁이 직접 사마랑을 신문하는데 올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자 사마랑이 침착하게 19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그런데 동탁에게는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과 사마랑의 나이가 같았습니다. 동탁은 사마랑을 보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잠시 감성에 젖으며 내 부하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라며 말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마랑은 동탁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서 동공은 성품이 곱고 고상한 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 정치를 행하는 것은 동공의 위풍당당함과 맞지 않습니다 하며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죠. 동탁이 그래 내가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긴 했지 하며 살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사마랑이 이번에는 잘못을 바로 잡으면 달처럼 빛나고 이윤이나 죽음과 필적할 대성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며 동탁을 치켜 세워줍니다. 동탁은 사마랑을 기특하게 여겨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사마랑은 이대로 성 안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고 전 재산을 뇌물로 바쳐서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인 하남성도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 낙양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낙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성구와 호래가는 꼭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죠. 그런데 이 하남성이 성구와 낙양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동탁 연합군의 말굽에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마랑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부로,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노인에게 동탁은 천명을 거스르고 모반을 하여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의병을 일으킨 자들이 많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경우 그 세력은 반드시 이곳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사분오열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자력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며 피난을 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로는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떠날 수 없다며 사마랑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결국 사마랑은 가족들을 이끌고 여양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몇 달 후 반동탁 연합군의 병력 수십만이 모두 형량과 이 하남성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군대를 풀어 약탈을 해서 백성들 중에 죽은 이가 절반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고 동탁의 수하였던 이각과 각사가 정권을 차지했는데 다시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이각이 황제인 헌제를 납치하게 되죠. 이때 사마이의 아버지 사마방도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사마 집안의 아들들은 여양에 머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마이도 이 기간 동안 학문을 익혀 지략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반동탁 연합은 큰 성과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조조가 여포와 복양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사마랑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하남성으로 돌아옵니다. 당시는 또 대기근까지 닥쳐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는데요. 사마랑은 이들에게 식량을 내어주고 도우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랑은 이후 조조에게 부름을 받아 현령으로 역임하면서 관대한 정치를 집행했기에 주민들은 금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마랑은 중앙으로 들어가 연주자사까지 승진을 하게 되지만 217년 하우동과 함께 오나라를 정벌하는 도중에
병사하게 됩니다. 인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